평생을 월금도라는 섬에서 이제 조상을 모시며 살아가던 고토에라는 여성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게 되는데 5살짜리 자신의 딸 도모코가 18세가 되면은 같은 혈족 가문인 유사, 고마이, 쓰쿠모 이 세 가문의 자손 중에 한 명과 결혼을 시켜달라 이런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쇼와 26년 고토의 딸 도모코는 18세가 되었고 아버지가 있는 도쿄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부녀지간의 관계에 대해 제가 좀 설명을 드렸으면 하는데, 죽은 고토에는 미나모토노 요리토모라는 실존했던 인물의 후손이라는 설정이거든요. 월금도라는 섬에서 자리 잡고 이 가문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던 중 긴조와 쿠사카베라는 두 청년이 이 섬에 방문하게 되고 동시에 죽은 어머니 고토에의 미모에 빠지고 말아요. 고토에는 그 중에 쿠사카베와 이어지게 되면서 긴조는 다시 도쿄로 올라갔고 쿠사카베는 한동안 그 섬에 머물며 지내게 되는데, 비극이 발생하는 것이 쿠사카베가 섬 끝에 위치한 절벽에서 고사리풀을 꺾으려다 떨어져 죽는 사고가 발생하고 맙니다. 헌데 뒤늦게 고토에가 쿠사카베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가문에서는 사생아를 만들 수 없다 해서 처음 쿠사카베와 함께 섬에 방문했던 긴조를 불러서는 대릴 사위로 들이게 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부녀지간이긴 하지만 피가 전혀 섞이지 않은 그런 관계라는 거죠. 그리고 이후 긴조는 고토에와 식만 올리고선 도쿄로 돌아갔고 이후 두 사람은 평생을 만나지 않았던 건데, 그렇게 이제 19년이 지나서 고토의 딸 도모코는 어머니의 유언을 따르기 위해 아버지가 있는 도쿄로 오게 된 거고, 두 사람은 이제 고토에가 죽은 이후 처음 다시 만나게 된 거였죠. 거진 10몇 년 만에 이제 도모코를 보게 된 긴조는 죽은 고토에와 와, 외모가 쏙 빼닮았구만 하면서 사람들 앞에 자신의 딸이라 소개하며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この度18歳の祝いを迎え、この子の母親の遺言に従って私のもとに参ることになりました。智子でございます。도모코가 이제 도쿄에 올라온 것을 환영하고자 이제 긴조는 대대적인 파티를 열어주게 되고 주변 지인이며 이제 앞서 말한 남편 후보들도 한 자리에 모이게 되는데, 여기 어떤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는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4가지 부류로 나눠서 설명드렸으면 한데, 우선 도쿄에는 아버지 긴조와 후미히코가 있어요. 아버지는 설명을 드렸고, 후미히코 같은 경우는 긴조가 사별 후에 재혼하여 얻은 자식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월금도에서 올라온 도모코가 있고, 도모코와 같이 올라온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가미오 히데코라는 가정교사가 있습니다. 생긴 외모로 보면 그렇게 나이가 많아 보이진 않는데 죽은 어머니 고토에 가정교사를 했다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긴조랑 비슷한 나이가 아닐까 싶고, 특이점이 있다면 죽은 고토에 사진이 있는 목걸이를 평소 하고 다니는데, この方ですのよ。これは 긴다이치에게는 사람들이 이상한 오해를 하는 건 싫으니 목걸이 안에 고토의 사진이 있다는 소문은 내지 말아주세요 이러기도 해요. 다음은 결혼 후보자들인데 3명이라고 했었죠. 유사와 고마이라는 남성은 이제 처음부터 등장을 하고, 나머지 한 명인 스쿠모 류마라는 남성은 이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외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몬 렌타로라는 남성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좀 독특한 게 뭐냐면, 훤칠한 키에 탄탄한 몸매라고 나오지만 그렇다고 사교계 쪽의 남성처럼은 보이지가 않아요. 이런 남성이 어떻게 도모코의 환영 파티에 오게 된 거냐면, 알 수 없는 누군가가 거액이 동봉된 편지를 렌타로에게 보냈기 때문이었어요. 편지의 내용이 뭐였냐면, 내가 말하는 장소에 가면 미래의 네 아내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거였는데, 렌타로는 일단 돈과 함께 편지를 받았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 사람의 환영 파티까지 오게 된 건데, 와보니까 진짜 이쁜 아가씨가 있네 하고는 저 여자가 내 미래 와이프인가? 하면서 접근하게 된 거였죠. 일단 이런 남성이 있고 또 한 명의 알 수 없는 분위기의 노인이 등장합니다.
딱 봐도 무언가 분장을 한 듯한 모습의 노인이었다 이렇게 묘사가 되고요. 지금은 알 수는 없지만 나중에 정체가 공개가 되겠죠. 아무튼 어찌저찌 해서 각자 자기소개 정도가 끝난 후에 모임은 마무리가 되며 각자 방으로 돌아가는데, 이날 파티가 있던 건물은 이제 구조가 살짝 특이했던 것이 옥상에는 큰 시계탑이 있었거든요. 원래는 이제 정해진 시간마다 종이 울리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간격이 짧아서 평소엔 레버를 올려두고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날 갑자기 건물 전체에 종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때마침 이 건물에 머물고 있던 긴다이치는 건물에 울리는 종소리를 듣고서는 누군가의 장난인가 싶어 옥상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거기서 죽어있는 유사와 피투성이의 도모코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경찰들이 출동하고 사건 수사가 진행이 되는데, 긴다이치 시리즈의 국룰이 있죠. 긴다이치가 가는 곳엔 살인이 벌어지고 그곳 담당 경찰은 항상 긴다이치가 아는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긴다이치가 경찰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게 되는데, 시계탑의 레버를 평소는 꺼둔다 했었죠. 헌데 그것이 작동했을 경우엔 종은 15분 간격으로 울리도록 설정되어 있었어요. 9시 15분에는 종이 울리지 않았었죠. 그리고 30분에 울리는 종소리에 시신이 발견된 거기 때문에 범행은 15분에서 30분 그 사이에 발생한 것이다 라고 긴다이치는 유추를 합니다. 우선 현장에서 발견된 도모코가 제일 의심스러우니 그 증언을 들어보자면, 파티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와 보니 문틈 사이에 편지가 있었다고 해요. 신문을 잘라서 붙인 내용으로 9시 반에 시계탑으로 오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거야, 뭐 이런 내용이었다고 하는데, 그것을 본 도모코는 누가 자신에게 이런 걸 보냈나 싶어서 시계탑으로 향하게 된 거고, 탑에 오르기 전에 시간을 확인해 봤더니 그때 시간은 9시 28분이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종이 울리기 한 2분 전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죽은 유사의 경우는 도모코가 받은 것과 동일한 내용의 편지가 품 안에서 발견이 됩니다. 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 도모코는 시간이 9시 반이었는데 유사는 9시라고 되어 있는 편지였던 거예요. 정리하자면 죽은 유사와 도모코는 누군가로부터 똑같은 편지를 받았지만 시간만 30분 간격으로 달랐다 이거죠.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이 있는 것이, 도모코가 계단을 오를 때 탑에서 내려오는 어느 노인을 보았다 이야기합니다. 그 말에 긴다이치 또한 자신도 계단을 오르면서 내려오는 노인을 보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걸로 보아서 이제 도모코가 한 증언이 거짓은 아닌 것 같아요. 2분 간격이긴 하지만 이제 긴다이치와 했던 증언이 이제 맞아 떨어지죠. 그러다가 이제 경찰이 현장 수사를 하면서 누가 이 편지를 만들었는지를 알게 되는데, 그건 긴조의 아들인 후미코였다는 게 밝혀지게 됩니다. 후미코가 하는 말로는 시계탑을 우연히 돌아다니다가 누나 도모코의 남편 후보인 유사와 의문의 남성이었던 렌타로가 서로 대화를 나누는 걸 듣게 되었어요. 근데 유사가 하는 말이, 나는 처음부터 그런 여자는 관심이 없었고 목적은 돈이야 하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된 거였고, 후미코는 이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신의 누나가 저런 놈을 선택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렌타로와 유사 그리고 누나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이 우연히 듣게 된 것 마냥 누나로 하여금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게 하려던 목적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편지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어린 후미코는 자신이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에 겁이 났고 결국 아무에게도 편지를 주지는 못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하지만 그러면서 말을 덧붙이는 게, 누나가 받은 편지에 9시 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원래 없는 부분인데 누군가 수정한 것 같아요 이런 말을 추가해요.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가 이제 후미코가 만든 편지를 발견했고 그걸 이용해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어린아이가 어떻게 살인을 저지르겠습니까? 그러니까 과감하게 저는 용의선상에서 제외를 할게요. 아이는 범인일 리가 없어. 그렇죠? 그리고 그때 렌타로 같은 경우는 모임 후에 장소를 떠나서 현장에 없었다는 게 확인이 되는데, 그럼 남은 용의자는 사라진 노인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경찰은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게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그 노인이 택시를 타고 어딘가로 향했다는 걸 알게 됐는데 내린 장소가 기누가사노미야 저택이었기에 수사를 못했다는 소리를 합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새로운 무언가가 나왔는데 이 기누가사노미야가 누구냐면 쉽게 말해서 이제 일본 왕족 중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본은 일왕이라는 존재가 따로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친인척들도 높은 대접을 받고 있었는데 당시엔 이런 왕족들 같은 경우 일반인들과 결혼도 하지 않았다 하더라고요. 가문에서 왕족 집안들끼리 혼인을 시키고 했던 관습이 1959년에 가서야 처음 깨어졌다 이러던데 한마디로 이제 그만큼 왕족들과 평민 사이에 신분격차가 당시엔 존재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용의자임에도 경찰에선 수사를 못하고 있는 뭐 그런 걸 나타내는 건데 자, 그 노인의 정체가 누굴지 참 궁금하긴 한데 뭐 이야기는 흘러야겠죠. 결혼 후보자 중 하나인 유사는 그렇게 죽게 되고 눈앞에서 시신을 본 도모코 같은 경우도 멘탈적으로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가정교수인 가미오가 그나마 위안을 주려 노력을 합니다. 긴조 또한 자신의 딸이 머물 숙소를 도쿄에 마련해주게 되고 월금도에서는 접하기 힘들었던 가부키 공연을 다 같이 보러 가게 되는데 이때도 남편 후보였던 고마이가 동행하게 되고 일전에 등장하지 않았던 또 한 명의 남편 후보인 수쿠모 류마도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일단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무언가 범상치가 않아 보이죠. 딱 봐도 나이가 많아 보이기도 하고 예전에는 월금도에서 살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인사를 나누던 스쿠모는 도모코에게 다가와선 당신이 알고 싶은 비밀을 이야기해 줄 수 있으니 자신을 한번 찾아오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선 떠나버립니다. 미스터리한 인물이 또 하나 초과가 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리고 나서 이후엔 보시는 사진처럼 가부키 공연을 보게 되는데 앞자리엔 가정교사 가미오가 있고 뒤에는 동생도 보이죠. 동생 후미코는 누나한테 심심할 때 먹으라고 이제 초콜릿도 전해주고 했는데 후미코는 이제 이쁜 누나가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공연은 흐르고 도모코가 잠시 자리를 비우고 돌아와 봤더니 자신이 앉는 방석 아래에 누군가가 남긴 편지가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다음 막이 끝나면 흡연실로 와달라라고 적혀 있었는데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조심해야 할 법도 하지만 도모코는 또 호기심을 못 이기고 흡연실로 향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남편 후보 중에 하나인 고마이가 혹시 도와줄 게 없냐는 듯이 이제 도모코의 뒤를 따라오는데 도모코는 이제 자신을 따라오지 말아달라면서 부탁하고는 답례로 동생에게 받은 초콜릿을 건네주게 돼요. お願い、私ご用があるの。ついていらっしゃると私困るの。ご用のこと誰にもおっしゃらないでね。 그렇게 해서 도모코는 겨우 흡연실로 향해서 누가 자신을 부른 건지 확인하게 되는데 거기는 놀랍게도 가로 열고 안 놀라움 다몬 렌타로가 있었어요. 여기서 잠시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다몬 렌타로라는 남성이 이제 건장한 체구의 호남이라고 묘사가 되긴 해도 경제적인 여유가 많은 남성으로는 나오지 않거든요. 딱 봐도 서민 이런 이미지인데 가부키 공연은 매우 비싼 뭐 어째 보면 귀족들의 놀이 문화 약간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서민이 여길 어찌 왔지 하면서 도모코는 의아해하는데 다몬 렌타로는 일전에 자신이 받은 돈이 든 편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에도 비싼 가부키 공연표가 들어있는 편지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건 누군가 우리를 맺어주려고 하는 걸 거야 이러더니 갑자기 강제 추행을 시도합니다. 철컹철컹! 이때 갑자기 경찰이 나타나서는 도모코의 남편 후보였던 고마이가 죽은 채 발견되었다 이런 소리를 해요. 다몬 렌타로는 자신이 용의자로 몰릴까 싶었는지 황급히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되고 경찰 또한 렌타로의 뒤를 쫓는 추격전이 벌어지는데 경찰은 위급한 상황에서 렌타로를 도와주는 기누가사노미야를 보고서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리고 말아요. レンタロこっちだ表の車に乗る 아까 왕족이 있다 했었죠. 그 사람이 등장했다 이 말인데 근데 왜? 아무튼 이렇게 해서 또 한 명의 용의자를 경찰은 놓치게 되고 고마이가 어떻게 죽은 건지를 확인하게 되는데 일단 죽은 원인은
청산가리가 든 초콜릿을 먹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아까 도모코가 고마이에게 초콜릿을 줬다고 했었죠. 근데 그때 도모코가 준 초콜릿은 붉은색이었고 고마이가 먹은 건 파란색 초콜릿으로 확인이 돼요. 동생 후미코도 내가 누나에게 준 초콜릿은 분명 붉은색 초콜릿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경찰 수사는 다시금 묘하게 흘러가고 맙니다. 이게 상황적으로 계속 무언가 아구가 안 맞게 돌아가다 보니까 항상 사건의 중심에 있던 도모코는 혹시 진짜 내가 한 짓이 아닌가 하는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고 本当に赤いチョコレートだったのかしら。知らないうちに私が青いチョコに毒を混ぜて私が 일전에 스쿠모가 이제 비밀을 알고 싶으면 자신을 찾아오라 이런 말을 했던 걸 떠올리고선 가정교사도 없이 혼자서 직접 그를 만나러 가게까지 이르러요. 스쿠모는 도모코가 찾아오자 방 밖에서 문을 잠그게 한 후에 자신의 옛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도모코가 평생을 살아왔던 월금도의 저택에는 아카지의 방이라는 잠겨진 방이 있었습니다. 도모코는 항상 그 방이 왜 잠겨진 후에 열리지 않았던 걸까 이거 궁금했었는데 스쿠모가 하는 말이 19년 전 자신이 월금도에서 살 때 마을에서 축제가 벌어진 적이 있었는데 육지에서 극단도 불렀고 자신 또한 축제 준비에 바빴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중 당시 고토의 가정교사였던 가미오가 급한 일이 생겼다면서 자신을 찾아왔는데 무슨 일인가 싶어 가미오를 따라 수쿠모가 향한 곳은 저택에 있는 아카지의 방 앞이었고 그 방은 안쪽에서 잠겨 열리지 않는 상태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참을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까 琴江様琴江様開けてください琴江様 정신이 나간 고토에가 겨우 안쪽에서 문을 열어주게 되는데 그 곁에는 쿠사카베가 월금에 맞아 죽어있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보시고 계실 텐데 이렇게 생긴 악기가 월금인데 월금도라는 이름도 이 악기를 닮아서 지어진 거거든요. 아무튼 이 월금이 깨어진 상태로 사방이 피바다인 상태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황상 고토에가 벌인 짓이 너무나도 명확하였기 때문에 그 후 가미오는 이제 수쿠모에게 부탁해서 시신을 절벽 아래로 떨어뜨리고는 사고사로 위장한 것이었던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内側から鍵がかかっていたなんて 그 말을 들은 도모코는 아카지의 방은 안쪽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 외부에서 오고 갈 수 없는 구조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친아버지의 죽음과 어머니의 비밀에 대해 알게 되고서 이제 절망하게 되거든요. 스쿠모는 이야기가 끝나자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게 집안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걸 빌미로 해서 도모코를 강제로 겁탈하려고 다가옵니다. 도모코는 이제 완강히 거부하지만 방은 밖에서 잠겨 있었기에 빠져나갈 수 없는 구조였고 그렇게 얼마 후에 가정교사 가미오는 도모코가 혼자서 수쿠모를 만나러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긴다이치와 함께 수쿠모의 집으로 향하게 되고 뒤늦게 소식을 접한 긴조도 합류하게 돼요. 세 사람이 수쿠모의 집에 도착해 보니 그곳엔 누군가에 의해 칼에 찔린 수쿠모와 혼절한 모습의 도모코 그리고 일전에 사라졌던 렌타로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도모코의 남편 후보였던 세 사람이 모두 사망하게 된 거고 그 중심에는 항상 이제 도모코가 있게 된 건데 이번에는 이제 렌타로도 합류를 한 거죠. 렌타로의 증언을 들어보면은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가 보니까 도모코는 이미 기절해 있었고 수쿠모는 칼에 찔린 상태였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말에 경찰은 밀실에서 발생한 사건이니 이번엔 도모코가 범인인 게 확실하다 말하게 됩니다. 헌데 현장을 조사하던 킨다이치가 바닥에서 외부로 통하는 비밀 통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세 번째 사건마저도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결국 경찰은 유력 용의자를 렌타로로 바꾼 후 강도 높은 취조를 하게 되는데
그때 시계탑에서 등장했던 의문의 노인이 경찰서를 찾아오게 되면서 이야기는 일변하게 됩니다. 보시면 경찰이 차를 건네주면서 손을 바들바들 떠는 걸 보셨을 텐데, 이 노인의 정체는 바로 몇 번이고 언급된 왕족 일가 중 한 명인 기누가사 노미야였어요. 그리고 렌타로는 이 할아버지의 먼 조카뻘 되는 존재였는데, 자,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된 상황인지를 제가 정리를 해드릴 텐데, 도모코의 어머니인 고토에가 죽인 남성, 도모코의 친아버지 쿠사카베는 비밀이 있었는데 그의 진짜 이름은 기누가사노미야 도모 아키라였습니다. 이름이 엄청 긴데 기누가사노미야라는 성에서 알다시피 이 할아버지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족이었다는 거죠. 근데 왕족이 밖에서 자신의 이름을 공개할 수 없다 보니까 가명으로 구사카베라는 이름을 썼던 건데, 이거는 친구인 긴조도 몰랐습니다. 아무튼 이 구사카베는 월금도에 갔다가 고토에라는 여성과 사랑에 빠지게 된 그런 거였는데, 제가 이제 왕족은 평민과는 결혼을 할 수 없다 했었죠.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드린 것 같지만 사실은 복선이에요. 구사카베는 결국 자신의 신분으로 인해서 고토에와는 이어질 수 없었고 헤어지자고 통보하게 되는데, 그 말에 고토에는 순간 정신이 나갔고 자신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기억하지 못한 채 이후 구사카베는 죽어서 발견이 된 거였어요. 그 뒤 상황은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고, 어느덧 고토의 딸 도모코는 자신의 남편감을 맞이하기 위해 도쿄에 올라오게 된 그런 거였는데, 왕족인 기누가시노미야 집안에서는 무언가 걸리는 게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고토에와 도모코는 모녀지간이면서 생긴 것도 똑같죠. 하지만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고토에는 평민의 자식이지만 도모코의 아버지, 죽은 구사카베는 왕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도모코도 왕족의 피를 이은 존재가 된 거예요. 자, 당시 왕족은 왕족끼리만 결혼을 해야 한다 했었죠. 기누가사노미야 집안에서 볼 때 고토에가 생각했던 남편 후보 3명이 눈에 차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 집안의 청년, 겉보기엔 서민이지만 알고 보니 왕족의 일가인 다몬 렌타루를 도모코와 이어주려 했던 거죠. 그러면서 내 조카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경찰은 아, 예 하면서 사건은 다시 처음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고 말아요. 근데 이 왕족 할아버지가 그냥 돌아가진 않고 한 가지 중요한 증언을 남기는데, 맨 처음 시계탑 사건 때 이 할아버지가 옥상에서 내려왔다 했었죠. 그때 무엇을 보게 되는데, 죽은 유사가 바닥에 엎드려 있었던 게 아니라 시계 태엽에 걸려 서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은 긴다이치는 순간적으로 범인이 어떤 트릭을 썼는지 파악하게 됩니다. 보신 것처럼 매달린 시신이 돌아가면서 올려져 있던 레버를 내리게 된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처음 긴다이치는 9시 15분에서 30분 사이 범행이 벌어졌다고 했었는데, 이 트릭을 쓰게 되면은 사건은 훨씬 전에도 가능한 거고, 지금까지 용의선상에 없었던 사람들도 용의자가 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의 경우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누구인지 여기 사진을 참고하시고, 이 중에 누군가가 후미코의 초콜릿을 이용해 고마이를 했다고 보면 되겠죠. 근데 다시 말하지만 아이는 범인이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때 막 달아났던 렌타로도 할아버지가 범인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믿어드리도록 합시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범행의 경우는 바닥에 비밀 통로가 있었으니 누가 범인이든 갖다 붙이면 되는 상황, 이렇게 되는 건데, 그때 현장에 있었던 누군가가 이제 범인이 되는 거겠죠. 이게 말씀드릴 수 있는 힌트라면 유일한 힌트인 거고, 킨다이치는 과거 쿠사카베가 죽게 된 사건이 이번 사건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하며 가정교사 가미오를 찾아가 그때 상황을 물어보게 됩니다. 가미오는 그때 상황을 되뇌이며 그날 마을엔 축제가 있었고 연극 극단이 와서 분주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죽은 쿠사카베는 사진기를 들고 다니며 이것저것 찍었는데
그러다가 흥분한 듯 자신에게 와서는 내가 박쥐를 찾았어라는 말을 했다고 해요. とても面白いものを発見したよ。コウモリ。コウモリだよ。 헌데 기억에 남는 게 쿠사카베가 죽은 이후에 필름을 인하에 봤는데 그 안엔 7장의 사진이 있었지만 정작 박쥐 사진은 없어서 의아했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자, 보셨을 텐데 물론 박쥐가 무언가 뜻하는 다른 의미가 있겠죠. 세면서 동물이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상징하는 바가 있잖아요. 과연 이 사진 속에 무슨 비밀이 있는 건가 싶은 거고, 또 쿠사카베가 죽었을 때 고토에는 그때의 기억을 전혀 하지 못했다고 했었죠. 그게 평소 몸이 쇠약했던 고토에는 충격을 받으면은 종종 발작을 일으키곤 했는데 목류병 환자처럼 정신은 기억하지 못한 채 몸을 움직일 때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고토에가 그때를 떠올리며 하는 말이 쿠사카베가 그만 헤어지자 하면서 예전에 너에게 줬던 반지는 할머니의 유품이니 돌려달라 했었다, 이런 말을 들었다 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방 서랍 속에 넣어둔 반지를 찾아보게 되는데 그것도 사라지고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하자면 고토에가 쿠사카베에게 반지를 받았어. 근데 그걸 고토에는 서랍 속에 고이 넣어뒀는데 쿠사카베가 이제 우리 헤어져, 반지는 돌려줘 라고 했다는 거죠. 그 말에 고토에는 정신을 잃었고 깨어나 보니까 쿠사카베는 죽어있고 반지도 사라졌다, 이런 상황인 거죠.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은 상황인데 후미코가 다급히 달려와서는 누나가 사요나라 라는 편지만을 남기곤 사라졌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줘요. 그 말에 킨다이치는 모든 비밀은 월금도에 있다며 모든 비극의 시작이 된 그 섬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후 결말로 이어지게 되는데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봐서는 왜 범인은 도모코의 남편 후보들을 죽였을까 하는 게 의아하죠. 뭐 처음에는 남편 후보자들끼리 벌이는 경쟁으로 희생된 게 아닌가 싶은데 모두 이제 죽어버린 상황이고 렌타로도 뭐 의심은 가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남은 사람 중에 도모코를 뭐 다른 이들에게 빼앗기기 싫을 만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겠죠. 자, 긴다이치 일행은 결국 월금도에서 사라진 도모코를 만나서 19년 전 사건이 있었던 그 방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때의 사건 이후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 방 안은 악취로 가득했고 창문 또한 굳게 닫혀 누군가 오간 흔적은 전혀 없었는데 긴다이치는 그 방을 쭉 둘러보더니 당시 범행의 흉기였던 월금을 들어 보이며 모든 비밀은 풀렸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건의 진실이 공개가 되는데 これ 긴다이치가 월금을 들어 보이자 깨어진 틈 안에서 쿠사카베가 고토에에게 줬던 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이 반지는 분명 고토의 방 서랍 속에 있었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이곳에 있을까 하는 게 의문이죠. 긴다이치가 하는 말이 고토에는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순간 발작이 와서 정신을 잃었지만 쿠사카베가 반지를 돌려달라 한 말을 몸은 기억했을 거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신을 잃은 상태로 목류병 환자처럼 반지를 가지러 방으로 향했고 그때 진짜 범인이 이곳에 들어와서는 쿠사카베를 죽였을 거라 이야기를 해요. 이후 고토에는 이제 다시 방으로 돌아온 후에 습관적으로 안쪽에서 문을 잠궜는데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도 죽은 쿠사카베를 발견하고는 충격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혼절에 쓰러지고 만 거죠. 그때 손에 들고 있던 반지가 떨어지면서 우연찮게 월금에 깨어진 틈 사이로 들어갔고 지금껏 발견되지 않았던 거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沖縄までそっとする 그러면서 긴다이치는 가미오 선생을 지그시 바라보는데 고토에가 혼절할 때 내지른 비명을 가미오 선생님은 문 밖에서 듣게 된 거지요. 그렇죠! 라고 하자 가미오는 부들부들 떨면서 불안해하기 시작해요. 그럼에도 긴다이치는 계속 이어 말을 하는데 범인의 정체는 누구에게도 고토에를 빼앗기기 싫었던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말에 가미오는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듯이 긴다이치, 당신은 범인이 누군지 알고 있죠? 라고 묻는데 긴다이치는 기다렸다는 듯이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가미오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비틀거리다가 품 안에서 총을 꺼내 도모코를 향해 쏘게 되는데 가미오는 이제 몸을 지탱하지 못한 탓인지 총구는 빗나가 도모코 뒤에 있던 아버지 긴조가 총에 맞아 죽어버려요. 그 모습을 본 가미오는 남은 한 발을 자신의 심장에 겨누고선 도모코에게 미안하다 말한 후 자살을 해버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를 이어 두 모녀를 사랑한 한 여성의 비극적인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진실은 따로 있었으니 犯人は他にいるんです。真犯人は大道寺金蔵ですよ。 가정교사 가미오가 진짜 사랑했던 사람은 자기가 죽인 긴조였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머릿속이 복잡하시죠? 맨 처음 긴조와 쿠사카베가 월금도에 방문했을 때 두 남자는 고토의 미모에 빠졌지만 가미오 또한 긴조를 좋아하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가미오는 고토에와 쿠사카베를 이어주었고 그 모습에 긴조는 고토에를 포기하고 육지로 돌아가 버리게 된 건데 이후 시간이 흘러서 이제 마을에서 축제가 벌어질 때 육지에서 부른 연극단과 함께 또 한 명이 몰래 찾아오는데 그게 긴조였어요. 긴조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연극단에 섞여서 섬에 와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쿠사카베는 우연히 섬을 돌아다니며 축제의 모습을 찍던 중에 연극단원의 모습을 한 긴조를 보게 된 거였죠. 쿠사카베가 볼 때는 섬 사람도 아니고 연극단원도 아님에도 그 속에 있는 긴조를 박쥐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건 당시 도쿄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던 긴조는 섬에 몰래 와 있었던 걸 나타내는 거고 고토에가 반지를 가지러 방을 나섰을 때 긴조는 쿠사카베를 찾아와 죽이게 된 건데 발작으로 정신을 잃은 고토에가 방 안에서 문을 잠그며 의도치 않게 밀실이 되어버리고 만 거였어요. 그럼 이 긴조가 왜 남편 후보인 3명을 죽이게 된 거냐면 어릴 때 이후 한 번도 긴조는 도모코를 만나지 않았는데 18세가 되어서 이제 도쿄로 올라온 도모코를 보고선 고토에와 똑같이 생긴 외형에 놀라고 맙니다. 게다가 두 사람은 부녀지간이긴 해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잖아요. 만약 도모코가 남편 후보자 중 누군가와 결혼해서 도쿄에 머물게 된다면 긴조는 도모코를 향한 자신의 욕정을 주체하지 못할 것이 두려워 다시 월금도로 보내기 위해서 이 사건을 벌이게 된 거였어요. 계속 자신 곁에 머물게 되면은 자기가 이제 사고를 칠까봐. 근데 이제 가정교사 가미오는 모든 사건이 이렇게 된 것이 애초에 고토에를 쿠사카베랑 이어주려 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며 자책하게 되고 자신이 아끼며 지금껏 곁에서 보살피던 도모코를 보호하기 위해 그러니까 알고 보니 이런 끔찍한 사건을 저지른 범인이 도모코의 아버지인 긴조였다 하는 것보다 가정교사인 자신을 이제 범인으로 보이게 하려고 마지막에 자백하듯 총을 쏴 긴조도 죽이고 자신도 죽었던 거죠. 긴다이치는 모든 진실과 범인의 정체를 알고 있었지만 가미오가 죽은 후에 그녀가 남긴 편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녀의 마지막 유언에 따라서 언론과 경찰에는 범인은 가미오였다고 하면서 사건은 마무리가 됩니다. 끝.大道寺金蔵